자, 4주차 지난 시간 이어서 16번 소유권 등기에서는 늘 말씀드리는 보존 등기 하나, 이전 등기에서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 물을 때 옳은 지문을 구하는 겁니다만은 종합적으로 이런 지문들이 이제 나왔죠. 1번 유증 물을 때 우리가 유증 문제 한 번씩 다루죠.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인의 유류분 있죠. 상속 지분을 보장해주는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이 이걸 유류분 침해한다는 걸 판단해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하면 X죠. 수리해야 되고, 반대로 등기관이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할 때 이런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이걸 심사해서 등기 수리 여부를 결정한 권한이 등기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 2번 공유물을 물을 때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 약정, 늘 민법에 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분할금지 약정을 하고 이걸 변경할 때 나온 게 대부분 기간 갱신, 연장 또는 단축,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고 변경 등기할 때 이건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죠. 그럼 단독으로 여러분 2번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변경 등기는 기간 연장, 갱신, 단축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합유에서는 계속 나오는 게 이거죠. 합유 지분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동의 얻으면 전원의 동의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늘 민법이고 우리는 합유 지분을 이전 등기한다면 X. 이전 등기가 아니고 합유 지분은 등기되어 있지 않으니까 합유 지분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합유 지분 이전이 아닌 합유는 합유자 명의 변경, 합유자가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합유자가 바뀌었으니까 합유자 명의 변경 등기해야 되고 4번 진정 명의회복 이거 물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고 신청 정보나 등기 기록에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회복이지만 원인 일자 요거 있죠. 일자. 진정 명의회복에 의한 등기는 원인 일자가 없으니까 이건 기록한다 안 한다. 5번 수용 있죠. 수용으로 이전해 갈 때 늘 묻는 두 가지. 수용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해 간 요거하고 상속 등기하고 지역권 요 둘. 상속으로 이전해 간 등기와 지역권 등기는 이건 말소입니까? 안 말소입니까? 안 말소. 딱 두 가지죠. 상속으로 이전해 간 등기와 지역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꼭 두 가지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마지막 우리 오늘 4주차 문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종합 요거 있죠. 종합 문제로서 이 지문들이 또 시험에서 전부 또 문제가 됐던 지문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합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성했고요. 17번 용의권하고 저당. 여러분 저당이 또 여기 오늘 용의권으로 나왔고 앞에 문제는 마지막으로 저당 등기도 할 건데 용의권에서 하나, 저당권에서 하나 꼭 예상하고 계셔야 됩니다. 용의권은 전체를 묻죠. 네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을 묻는데 1번 전세권 등기할 때 전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 전전세권 다 범위가 부동산 일부이면 뭐를 내라? 도면. 똑같죠? 모든 용의권은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전 분야, 일분야죠. 근데 일부일 때는 뭐를 내라? 도면. 2번 전세권 기간 만료 전에 일부 이전 등기를 못하죠. 전세권 여러분 존속기간 등 만료 전에는 소멸하기 전에는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이 기간 만료 전에 일부 이전 등기하려면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걸 증명해야죠. 물론 기간 만료 전에도 소멸할 수 있죠. 민법에 소멸했다는 걸 증명하여 일부 이전을 할 수가 있죠. 기간 만료 전에. 3번 임차권 이전 또는 임차물 전대 등기는 민법에서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이제 동의서를 제공한다. 단 우리는 또 하나 임차권 이전 양도에 따른 등기는 무슨 등기한다? 부기. 이 부기 등기한다는 것. 여기까지 아셔야 됩니다. 4번 등기관은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면 이거 다뤘죠. 성역지, 요역지가 관할이 달라도 성역지, 요역지가 관할이 달라도 지역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면 성역지에 지역권 등기해놓고 그 다음 그 요역지 등기소로 통지합니다. 통지하는 이유는 직권으로 요역지에다가 직권으로 등기하라는 거죠. 5번 자 합병 물을 때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 하는 지역권 등기 외의 그랬는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거죠. 다시요. 용의권이 토지 건물을 모두 용의권이 등기된 토지 건물은 다 합병이 되고 용의권 외의 권리 있죠. 저당 이런 건 합병이 안 됩니다. 다만 합병하는 토지 건물에 똑같은 저당이 잡혀 있으면 되지만 원칙은 용의권 외의 권리입니다. 지문 잘 읽으셔야 됩니다. 용의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토지 건물은 원칙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없다죠. 그죠? 5번이 틀린 답이고 용의권도 이제 마지막 4회차 하면서도 이렇게 전체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구성했고요. 18번 각종 등기 중에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게 이제 말소 등기하고 다음 이어지는 가등기죠. 오늘 말소 등기 문제 2개 15번 있죠. 좌측에 아까 15번 했고요. 앞 시간에 18번 말소 등기 틀린 거. 자, 1번은 건조당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고 이렇게 시험에 나왔죠. 그래 놓고요.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때 제3취득자가 요 1번에 제3취득자가 건조당 설정자와 공동으로 X죠. 이렇게 설명했죠. 이 제3취득자가 앞에 있죠. 제3취득자가 누구로부터 이 소유권을 이전해 갔습니까? 요 설정자로부터 제3취득자가 이전받아 간 거니까 이건 설정자와 공동으로 가서 말소 등기하는 게 아니고
건저당 누구하고 가야 됩니다. 권자. 요 권자죠. 권자라는 거는 여러분 제3취득자가 누구한테 가서 돈을 갚아야 됩니까? 물으면 건저당 권자한테 가서 돈 갚고 채무를 변제하고 건저당 권자와 가서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하게 되죠. 요렇게 틀린, 요렇게 설정자로 틀리게 한 게 기출문제에 있었잖아요. 2번, 말소 등기는 기존 등기가 원시적 후발적인 건 불문이고 등기상 전부 여기 있죠. 여러분, 전부 그래야 됩니다. 여기를 일부 등기의 일부를 말소하는 것은 말소 등기가 아닙니다. 일부를 말소하는 것은 전부라고 해야 되고 3번, 우리 이거 뭐 열 했죠. 15번 문제에도 농경지 목적으로 농지에 전세권 등기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니까 이건 직권 말소죠. 15번 할 때 중복된 지문이지만 오늘 뭐 문제를 전체 구성하다 보니까 중복됐지만 직권 말소고 4번 피담보 채무 소멸로 건저당 등기 말소할 때는 채무자를 추가한 건저당 변경의 요 부기등기 여러분 앞에 건저당 등기가 주등기고 건저당 주등기가 말소되면 요 부기등기 말소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죠. 5번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말소 등기할 때 그 당연히 말소에 우리 앞 시간에도 설명드린 그대로 말소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 뭐가 필요하다? 성락이 필요하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신탁 등기 있죠. 그 다음 가등기인데, 자, 19번. 신탁 등기 먼저. 옳은 건데, 대부분 신탁 등기 물을 때 틀린 지문들이 1번부터 보십시오. 신탁 재산에 속한 부동산 신탁 등기. 앞 시간에도 했던 것처럼, 이 앞에도 나온 것처럼, 신탁자, 수탁자 공동 신청하면 X. 신탁 관련 등기는 원칙이 수탁자 무선 신청이 원칙이다. 단독. 수탁자 단독 신청이 원칙이고 2번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 이전과 함께 신탁 등기 무슨 변경 이런 등기 할 때 각기 다른 하면 틀리죠. 각기 다른 거기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그래야 되죠. 각기 다르니 틀렸고. 3번 부동산 신탁 등기에서 수탁자가 만약에 2인 이상이면 공유입니까? 합유입니까? 합유. 공유 그러면 이건 공유가 아니고 합유죠. 합유 관계가 되고 4번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설정 보존 이전 변경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한 건의 신청 정보가 하나의 신청 정보로 무슨 신청한다? 일괄. 이거죠. 옳은 정답이고 4번이요. 5번 농지 신탁할 때 여러분 농지를 신탁으로 이전할 때는 농지를 그럼 역으로 신탁으로 이전하는 건 신탁을 받아 취득할 때는 농지 뭐가 있어야 됩니다. 증명이. 필요 없다가 틀렸죠. 자, 농지 여러분 농지법에도 이거 배우죠. 농지 신탁을 다른 말로 위탁 영농. 농지법에서 농지를 위탁 영농하려면 위탁 영농 그러면 농지 증명이 있어야
신탁이나 위탁해서 영농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농지 신탁의 경우에는 농지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신탁도 여러분 설명드리기 이 부분 이거를 묻는 거니까 1번 공동이 아닌 단독, 2번 하나의 순위번호, 3번 공유가 아닌 합유, 4번 일괄 신청, 5번 농지 신탁의 경우에 농지 증명 이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물었고 또 이렇게 틀리게 한다는 것을 마지막 정리하셔야 됩니다. 20번 이제 가등기 매번 예상 문제 중에 하나죠. 틀린 건데 1번 임차권 등기하기 전에도 물론 가등기가 되고 임차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가등기도 물론 허용되고 2번 이거 했죠 우리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 금지 여러분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본등기 금지가 본등기 못하게 그 말이죠. 늘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해둔 거죠.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 해둔 건데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죠. 3번 가등기 의무자나 아니면 이해관계인이 늘 나온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여러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뭐 할 수 있다? 말소. 그 다음 유증에서 있죠 여러분 이거 있죠. 과거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할 때 사인정려가 나왔죠. 여러분 사인정려 있죠. 사인정려는 사망하면 정려하겠다. 요거 있죠. 사망하면 정려하겠다인데 요 사인정려는 가등기 되고 유증은요. 유언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가등기 할 수 있다면 X입니다. 요렇게 했죠. 우리 요약 이런 정리할 때 유증에서 유증자가 사망하신 후에는 가등기 할 수가 있고 사망 후에는 가등기 할 수가 있고 생존 중 유증자가 생존 중이죠. 아직 이 말입니다. 생존 중이라면 유증자가 유증을 해놓고 생존 중이라면 유증은 효력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아직 생존 중이니까. 이건 가등기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등기 문제는 이 문제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꼭 다른 시험에 전부 나왔던 지문인데 사망 후에는 유증자가 가등기 할 수 있고 생존 중일 때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자,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5번 갑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 설정이든 어떻든 가등기 했고 그중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돼도 제3자 병에게 이전돼도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본등기 청구 의무자는 갑이다 해야 됩니다. 을이 갑에게 본등기 청구해야 되죠. 거기를 맨 끝에 갑이다. 거기를 병이다 하면 O입니까? X입니까? X. 요거죠. 자, 일단 등기 문제는 오늘 앞에 12번까지가 지적, 13번부터 20번까지가 등기지만 요렇게 이제 또 정리하시고 이제 지적법 다시 21번부터 30번까지가 이제 마지막 지적입니다. 자, 7번인데 요렇게 한번 나왔죠. 21번 요거 세 가지 꼭 아셔야 되죠. 공간 정보의
구축관리자의 법령상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적 확정 측량을 한 지역의 지번 부여가 준용되는 거 세 가지 보십시오. 니은 지번 변경,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에 지번을 변경할 때, 그 다음에 바로 그 리얼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지번 부여할 때 리얼 있죠. 그 다음 미음에 축척 변경 지역에 지번 새로 부여할 때 요 세 가지 니은, 리얼, 미음, 물론 4번이지만 요 세 가지 경우를 또 물을 때가 많았죠. 여러분 보세요. 축척 변경으로 지번 부여할 때는 무슨 방법을 준용하느냐고 묻죠. 무슨 방법을 쓰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준용. 요거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를 준용한다. 자, 지번 문제는 이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로 이제 여기까지 매번 오면서 설명드린 것이 이제 1주차부터 오늘 4주차까지 전체 문제 안에 지번이 꼭 하나씩 했었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지번 부여 전체를 문제로 다뤄드렸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다뤘으니까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제 지목, 여기 22번이 지목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지목 문제는 지목의 설정 원칙과 그리고 이제 지목 표기 등입니다. 1번에 1, 2, 3번에 세 가지 지목 설정 원칙이 있죠. 필지마다 소관청은 1필 1목 그랬죠. 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합니다. 2번 1필 1목이고 1번이 2번 지목은 한 필지가 둘 이상 용도로 쓰이면 주된 뭐에 따라 용도. 그래서 우리 지목을 용도 지목이라 하죠. 용도 지목. 그 다음 3번. 이건 뭐 영속성이라는 말은 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된다면 지목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 4번에 토지 임야 대장에는 지목을 코드 번호는 뭐 1번부터 28번까지 번호가 있는데 코드 번호는 모를 수도 되지만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 그리고 마지막 지적도 임야도라는 도면에는 뭐로 표기한다? 부호. 여기까지 이제 했고, 이번 5번인데 마지막 지목 잡종지에 보면 원상 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내는 곳을 허가되면 이 토지는 잡종지에서 뭐 한다? 제외. 그래서 원래 돌을 뭐 다 하시는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내는 곳은 잡종지가 맞죠. 그러나 원상 회복 조건으로 허가되면 이건 잡종지에서 뭐 한다? 제외.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매회 이 지목은 이제 전체 28종류 잡종지까지 28종류의 지목에 관한 분류는 거의 앞에 이제 3주차까지 4주차 앞에 문제까지 거의 다 다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목이 안 나온 해가 없죠. 매년 한 문제 이상 나오니까 2문제 나온 해도 있었지만 반드시 여러분 시험에도 28개의 지목을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마지막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또 드리고요. 자, 23번은 직권으로 요거 있죠. 토지 조사 등록에서 있잖아요. 토지 조사 등록에서 직권
직권으로 하는 절차, 요렇게 물었던 것도 있죠. 맨 첫 번째가 계획 수립입니다. 여러분 공법에 국토계획법에서 배운 것처럼 계획 수립이 먼저죠. 디귿,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토지 이동인데 이용, 여러분 토지 이동인데 그죠? 토지 이동인데 토지 이용, 그래서 틀린 것도 있었잖아요. 계획 수립이 먼저고, 그 다음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여러분 요렇게 보세요. 조사를 하고 니은 조사하고 그 다음이 기업 조사부 작성. 다음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리얼 작성. 그리고 마지막 정리. 그럼 일단 답은 3번이지만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 문제 안에 디귿,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 먼저고, 그 다음이 니은의 조사, 그리고 조사부 작성, 기업. 여러분 순서 보세요. 순서, 계획 수립, 조사, 조사부 작성, 그리고 리얼의 토지 이동 현황,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이고 결의서, 요 결의서 작성. 그 다음이 마지막 정리. 이거 무슨 정리입니까? 이게 직권. 요 순서를 잘 봐두세요. 맨 1회 때 우리 1주차 9월 1주차 문제에서 이런 거 다뤘죠. 앞전에도 한번 다뤘고, 요런 순서를 다시 한번 봐두시고, 24번은 토지 등록 등을 물었지만 우리 앞에 이제 했던 오늘부터 지적법 전체를 물었던 거죠. 이거는 1번에 이겁니다. 방금 23번에서 말씀드린 옳은 거 찾는 겁니다. 토지 지적소관청은 토지 또 이용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죠? 이용이 아니고 그 앞에 문제 23번에 있는 것처럼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결정할 때, 여기 토지 이용이 또 한 번 더 틀렸죠. 이동 현황 조사 계획입니다. 물론 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고 해야 됩니다만, 일단 어떻든 이용 그러면 X죠. 다음 2번. 지번 변경은 이거 신청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토지 소유자가 지번 변경할 때 지번 변경 사유와 지번 변경 대상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한 상세 내용을 지적소관청이 이거 신청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번 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관청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요거 직권으로 합니다. 3번 요거 아까 22번에 3번 할 때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 변경한답니까? 지목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 신청이 있으면 지목 변경할 수 있다. X죠. 22번에 3번은 맞고 변경하지 않는다. 24번에 3번은 틀렸죠. 4번 지적도 축척이자, 여러분 600분의 1하고 축척이 그랬지만 거기 600분의 1이 빠졌네요. 참. 지적도 축척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으로 바로 갔지만, 자, 지적도 축척이 요거 빠졌는데 600분의 1인 지역과 특기고 끊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은 한 필지가 1제곱미터가 아니죠. 여러분 0.1. 자, 이 지문도 나왔잖아요. 0.1 제곱미터 미만이면 0.1 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최소 단위가 얼마다? 0.1. 그래서 이런 지문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옳은 답은 5번 이
지목을 또 물었죠. 여러분, 물이 고이거나 상시 물을 저장하는 댐부터 뭐 다 아시죠? 댐, 저수지, 소류지 이런 뭐 호수, 연못 이런 토지와 연왕골 등이 특히 자생입니까? 재배입니까? 물었잖아요. 자생 거기를 재배한 다음에 X죠. 재배하는 곳은 답이고 자생하고 있는 토지가 유지. 요게 이제 유지다. 그래서 옳은 답은 5번이지만 앞에 이 문제도 이제 마지막 여러분 우리 4주차 마지막에 1, 2, 3, 4번 이거 틀리게 하는 지문들이 전체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지문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문제 또 구성한 겁니다. 자, 25번은 이제 여러분 우리 앞전에 경계 면적, 경계 문제들 다 다뤘고 면적 있죠? 문제 마지막으로 이제 25번에 요 면적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룹니다.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그 말이 소수점 이하 한 자리, 소수점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요거 등록하고 2번, 그러나 지적도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은 요건 1제곱미터 미만이면 그건 최소 등록 단위가 1이죠. 1이고 3번도요. 임야도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은 한 필지가 여기는 마찬가지 1 미만이면 1이고 4번 앞에 문제에서 했죠. 중복된 경우는 많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은 한 필지 면적이 0.1이죠, 참. 여기는 0.1 미만이면 0.1로 한다. 요렇게, 요런 지문으로도 여러분 면적 이야기할 때 제가 5번에 이 숫자를 주고 묻는 것도 있지만 앞에 1, 2, 3, 4번처럼 이런 지문으로도 나온 게 많아서 이런 법에 있는 조문대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5번 보십시오. 지적도 축척이 제일 많이 묻는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 등록할 면적이 다 이거 뭐 기출문제 여러분 325.551도 나왔고 325.551, 325.549면 다 합니다. 55부터 하잖아요, 제가. 그럼 요거부터 325.55가 주어지면 이건 0.05가 남은 거니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5. 홀수니까 올려주고 여기 앞으로. 그리고 325.51 여러분 551이 나오면 0.051이 남아서 0.05초가죠. 이거는 둘 다 어떻든 325.55가 나오든 325.51이 나오든 답은 325.6이죠. 이게 5번이 325.6입니다. 이 둘 다 올려서 325.5가 아니죠. 5번이 틀린 답이고 또 하나 325.549 여러분 325.549가 나오면 이건 0.049가 남았으니까 요건 버리죠. 0.05가 안 되니까 요건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출문제 나왔던 이 지문 325.551까지 나왔죠. 549가 나오면 이거 버리니까 이건 325.5죠. 요건 등록 면적이 325.5. 앞에 저 위에 두 개는
둘 다 325.6입니다. 자, 경계 면적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다 우리가 다뤘고요. 26번 우리 지적도 임야도와 그 등록사항 요거 있죠. 등록사항. 그리고 이제 나열 그 등록사항만으로 이 말은 옳게 계속 마지막에는 초기 우리 9월 달에는 1, 2주 차에는 각각의 지적 공부를 다 연습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면 여기 있죠. 연결이 뭐 이렇게 묻는 거 있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26번 제일 또 많이 묻는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거. 자, 아닌 거를 도면 보셔도 되지만 아닌 걸 말합니다. 건물의 번호. 여러분, 건물의 번호가 아니고 그 다음 지금 밑에 건물의 번호가 틀렸고 삼각점 지적 삼각점 기준점 위치는 맞고 요점 여기가 1번에 여러분 건물의 번호가 아니고 시청 이게 뭐죠? 건축물의 주요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죠. 위치 번호가 아니고 2번은 경계 삼각점 기준점 위치 요거 맞고요. 요거 위치. 그 다음 도면에 축척이 있죠. 당연히 축척이 등록이 되죠. 그래서 일단 26번에 옳은 답은 2번 요거고 3번에 소유자와 고유번호 몇 번 했습니까? 여러분 도면 안에는 소유자와 고유번호가 등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 4번 부호 이거는 여기 부호도 및 부호 그러면 이건 어디에 등록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죠. 이건 도면의 등록사항 아닙니다. 도각선과 수치 그건 맞죠. 그건 등록사항 맞죠. 5번 도면의 색인도는 맞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고 특히 토지 이동 사유는 여러분 이거 물었잖아요. 토지 이동 사유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 토지 임야 대장에만 등록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지적도 여러분 지적도 임야도를 보면서 등록사항을 마지막에 이제 도면의 등록사항이 조금 복잡하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27번 같이 또 보세요. 27번처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 지적 공부와 토지 등 이렇게도 잘 묻죠. 이 안에 여러분 틀린 거지만 여러분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 제명 앞입니까? 사실은 끝입니까? 하면 끝에 제명 끝에 요게 이제 여러분 문제는 지금 뭐 제명 앞에 그것도 물론 틀렸지만 제명 끝에 좌표라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 구성할 때 제가 제명 끝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좌표라는 말은 맞죠. 2번 지적도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음 이렇게 하고 3번에 이 지역은 아까 면적 있죠. 25번처럼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결정하고 4번 요거 계속 물었던 게 여기는 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이니까 전자면적 계산법에 의한다 할 때요. 전자 요거를 또 몇 번 틀리게 했죠. 전자면적 계산법이 아니고 좌표 여기 있죠. 여기 보세요.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아주 이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시험에는 이렇게 틀리겠죠. 전자면적 측정 계산법에 따른다 하면 틀리고, 좌표 면적 계산법에 따른다. 그죠? 5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갖춰두는 지역의 토지는 지적 확정 청량을 했거나 축척 변경 등으로 새로 청량을 한 지역, 요 지역의 경계점 위치를 좌표로 등록한다. 그 뜻이죠. 자, 지적 공부는 이제 여기까지. 지적 공부 등록사항, 보존관리, 열람, 등본 교부, 복구, 자료 복구 절차 등 전체 이제 다 다뤘습니다. 오늘 4주차까지, 그죠? 전체 한번 다시 보시고. 자, 축척 변경 28번. 매회 말씀드리는 토지 일반적 이동도 나오지만 축척 변경 이것도 매년 나온다. 이제 오늘 축척 변경하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옳은 걸 묻는데 1번 축척 변경할 때 토지 소유자 2분의 1이 아니고 딱 하나. 지적법에 토지 소유자 동의 얻는 거 딱 하나. 3분의 2. 그것도 이 3분의 2 이상 동의는 딱 하나 있다. 뭐 할 때만? 축척 변경할 때만 3분의 2 동의죠. 2번도요. 여러분,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 거치기 전에 1번처럼 소유자가 신청으로 하든 2번처럼 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든 어떻든 동의는 얼마 동의입니다. 다 1, 2번 다 3분의 2. 3번 도시개발 등 사업 시행 지역에서 요겁니다, 여러분. 제외된 여기 보세요. 제외된 거 요거 제외. 두 가지인데 합병을 위한 축척 변경을 하거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제외된 토지 있죠. 제외된 토지에 축척 변경할 때는 이건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이나 시도지사 승인 요거 요하지 않죠. 요거는 제외된 거는 이건 의결 승인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요하지 않습니다. 4번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기간 중에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청량은 할 수 있고, 자 보세요. 표현이 경계점 표지 설치 등을 위한 청량 외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세요.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청량 외에 그 외의 청량은 정지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청량은 이건 정지되지 않죠. 이건 할 수 있고. 자, 옳은 답은 5번. 자, 이거 청산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지적소관청은 청산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전원입니다. 전원. 5번 전원이 합의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청산하지 않으려면요. 청산은 뭘로 하는 게 청산이라고 그랬죠? 제가 돈으로 하는 거니까 전원이 이거 합의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 지문은 이제 틀린 거 체크하시고 축적 변경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오늘 28번으로. 그전 앞에 문제들도 전체 한번 또 점검하셔야 되고, 청량은 오늘 꼭 두 문제 나오니까 29, 30 또 두 문제입니다. 29번은 청량 대상 틀린 거 해가지고 기출문제였죠. 1번은 지적 재조사니까 재조사 청량. 2번은 검사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검사 청량. 3번이 답이고 연속 지적도 이거 다시 설명합니다. 4번 요건
지상 건축물 등 현황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지적 무슨 청량이다. 현황. 그리고 5번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뿐만 아닙니다. 도시 및 주환경정비법에 이 사업 시행지역에 사는 청량도,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똑같습니다. 이런 사업 시행지역에 사는 청량을 무슨 청량이라 그랬죠? 지적 확정 청량이고. 자, 3번의 연속 지적도가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연속 지적도 할 때 연속이 지적도와 지적도를 연결해서 연결해서 만드는 겁니다. 도면과 도면 있죠, 여러분. 지적 도면과 도면을 연결하는 겁니다. 위아래, 좌우에 있는 도면을 연결. 그럼 이 연속 지적도는 청량하지도 않고 연속 지적도 작성할 때는 청량 대상도 아니고 또 하나 연속 지적도는 청량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청량 대상이 아닙니다. 연속 지적도의 작성 이렇게 청량한다고 돼 있지만 이건 청량 대상이 아니죠. 자, 이제 지적법 마지막 문제 이제 30번 청량 적부 심사입니다. 틀린 건데 1번이 앞전에 여러 번 했죠.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청량 수행자가 청량성과 다툼이 있으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심사 청구고, 2번은 30일 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가 30일 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는 거요. 3번 심의의결 기간 60일인데 지방지적위원회 가는 심의의결은 60일인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0일, 30일. 이 문제는 이제 4번 마지막으로 통지 시도지사가 의결서 송부받으면 이거 통지하죠.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요게 이제 5일이 아니고 7일. 물론 이 5일은요. 5일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적법에는 5일이라는 것이 그죠? 여러분 중앙지적위원회나 촉척변경위원회가 위원장이 회의 소집 통지가 5일, 요건 7일, 여기는. 마지막 5번, 재심사.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면 90일 하고 늘 했죠. 90일 내에 국토부 장관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요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청량 2문제까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등기법 10문제가 남아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해드릴 거고요. 풀어드리고, 지적법 여기까지 전체 우리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하시고, 이제 31번부터 마지막 이제 40번까지가 오늘 마지막 문제로서의 여러분 이제 등기 문제입니다. 물론 앞에서 했던 문제들도 중요하고 마지막 최종하면서 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요거 문제 31번부터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